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타로 카드를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을 해보라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러니까 타로 카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다. 성격을 알아낼 수 있다. 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후배님들이 많으셔서, 그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격의 개념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성격은 유전과 환경과 경험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유전, 환경, 경험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자, 그러면 성격은 습관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격과 습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 사람이 그 습관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건 성격이에요. 또 그 성격에는 그 습관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나 여건, 어떤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격이 습관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습관은 운명을 만듭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성격은 습관으로 나타나고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 자, 그러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타로 카드는 감정의 습관을 체킹할 수 있다. 자, 감정이 무엇냐? 무의식이 자극을 받아서 나타나는 거다. 감정은 무의식이 자극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그것이 습관적인 패턴을 갖는다. 라고 하면 그건 성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의 운명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의식이 곧 운명이 되는 겁니다. 의식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식,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타로 카드라는 도구를 통한 상담은 내담자의 마음속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방식의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의 기운을 이야기하거나 선조의 지혜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담자의 어떤 무의식의 구조, 습관화되어 있는 패턴,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당연한 문제들이 있어요. 자, 황제면은 외롭죠. 그죠? 항상 갑이 아니면 을이죠. 워커홀릭이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현실주의자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들, 장점들 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요. 그럼 우리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주는 상담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장점은 살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상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고 제가 연구하는 방식은 타로 카드를 통해서 내담자의 무의식으로 한 발 한 발 한 발 들어간다. 칼륨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이 동그란 마음의 구조, 밖에서부터 하나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셀프, 자기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본질의 코어, 그 코어를 우리는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자, 희노애락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욕심 가지고 있죠. 좌절 가지고 있죠.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보면 사랑하고 싶은 욕구 생기는 거 당연하죠. 그죠? 좋은 차, 좋은 집 보면 다 욕심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격을 분석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 안에 코어가 있어요. 중심이라는 게. 그 중심이 이 사람을 어떻게 그 다음에 움직이게 하는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예상되는 앞으로의 문제점들, 그것은 사랑이든 직업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분명히
그 범주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는 남자답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다양하게 한꺼번에 일을 벌리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일적인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실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망할 수도 있겠다. 그죠? 연애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상대를 조금은 깔볼 수도 있고, 그죠? 조금은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 반대편에 있는 이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는 어떻겠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람기에 전전긍긍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사랑이 편안하고 오래 가기보다는 짧은 연애가 반복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타로 카드를 자꾸 어떤 점술의 영역으로 자꾸 보시지 마시고요. 상징의 영역, 그 사람의 무의식의 상징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리딩과 해석이 가능한 방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생겨요.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들은 기호와 상징을 헷갈리세요. 기호는 뭐예요? 길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표지판들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 시청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시청이에요. 왼쪽으로 가면 남산이에요. 이거는 기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타로 카드를 기호라고 생각해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됐네?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요.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진법 논리요. 0과 1, 부정과 긍정.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죠. 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상징을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기호와 상징은 다른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기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상징은요. 상징은 남대문, 그죠? 그 다음에 궁 앞에 있는 해태동상, 이런 거 상징이죠. 그죠? 그럼 그 남대문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죠? 그 남대문 안에 서려 있는 역사적 의의들, 이런 것들이 상징이 되는 겁니다. 단지 표지판처럼 그냥 왼쪽 오른쪽 가면 그거 맞나요?가 아니라, 타로 카드는 기호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칼융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배님들이 헷갈릴까봐 정의를 해 놓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기호라는 것은 그것이 나타나는 개념보다 언제나 부족하다. 그렇죠? 맞죠? 좌측으로 가면 남산이에요. 근데 남산의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다 담지 않았잖아요. 그냥 남산에 도달하는 것만 얘기해 줬잖아요. 그게 기호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반면 상징은 어떤 것을 그것의 명확하고 즉각적인 의미 이상으로 나타낸다. 반면에 상징은 어떤 것을 그것의 명확하고 즉각적인 의미 이상으로 나타낸다. 남대문이요. 남대문이네. 국보 1호. 서울 중구에 있네. 가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기호와 상징의 차이. 그리고 우리는 기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배우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잘 찾아가면 성격에 대한 이야기,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요, 상징과 기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공사부 제가 강조하는 타로 카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캐릭터, 성격을 분석하고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들이 있어요. 그 오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노애락 모든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서 사단칠정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예, 성리학에서 강조했던 사단칠정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도, 영의정도, 선비도, 노비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성격이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어떤 구조를 통해서 쓰는 것이 패턴화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성격은 곧 운명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성격을 분석하는데 오류는 과연 어떻게 발생하느냐? 첫 번째, 내담자의 욕심입니다. 자, 천천히 반복적으로 내담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당연스럽게 캐릭터는 내 눈앞에 보입니다. 이 예는 예를 들어서 자, 36살에 대기업을 다니는 아직 시집을 안 간 아가씨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아가씨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연애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직장 내의 문제, 그 다음에 아직 시집을 안 갔으니까 부모님과의 갈등,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걱정, 대충 잡아도 4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질문을 돌려가면서 상담을 할 때, 그리고 텀을 좀 주고 조금 여유 있게 상담을 계속 지속을 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는 카드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1차적으로 그 사람의 캐릭터라고 성격이라고 보시고 내담자에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러한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라고 한서 그 사람이 yes, 맞아요 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떤 명상, 그 다음에 아로마 테라피, 뭐 여러 가지 색채 테라피 이런 것들을 제안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상담을 몇 번 안 했어요. 그런데 상담사가 욕심을 부립니다. 아, 캐릭터 이거야. 이 사람은 황제야. 이 사람은 마법사야. 이렇게요. 근데 그게요. 황제가 확실하지 않을 때 황제가 나온다는 거는 갑의 마인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 마인드, 이거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법사가 그냥 감정으로 나왔을 땐 뭐예요? 잘난 척, 허세. 그죠? 그 다음에 심판이 또 그냥 감정으로만 표현됐을 땐 뭐예요? 결정, 판단.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너무 처음부터 욕심을 부려가지고 캐릭터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실제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SM의 이수만 회장은 어느 때 보면 마법사의 모습을 보이고 어느 때는 심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네. 아이돌들을 막 직접 핸들링을 하고 가이드를 하고 막 키워냅니다. 그럴 때는 마법사가 보이겠죠. 또 아이들한테 막 희망을 줍니다. 너희들도 세계적인 멤버들이 될 수 있고 세계적인 그룹이 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어떤 디렉팅을 할 때 아니면 평가할 때 심판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정을 쓴 겁니다. 자동적 사고로 쓴 거죠. 자동적 감정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코어를 찾자고요. 이 사람은 자기 기준에 맞아야 하고 어떤 자기의 제국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누구보다 탁월한 걸 좋아하고 그래요.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M 아이돌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일률적인 아주 그 사고를 많이 안 칠 것 같은 그죠? 모범생 같은 느낌이 드는 아이돌들이 SM에서 나오게 됐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느 때 단편의 감정을 보고 욕심 부려가지고 아 이거다 라고 우기는 순간 그 다음부터 다 꼬이는 거예요. 예, 마법사도 황제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황제도 심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심판도 마법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상담사의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그 급한 욕심 이것이 아니라 상담사 그 자체의 오류. 첫 번째, 본인의 성격입니다. 본인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여왕이다. 예를 들어서 절제다. 그러면 절제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 여왕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맞부딪혔다.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는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절제는 일단 놀라죠. 놀란 다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CCTV를 가려서 뭐 하고 그 사람이 조금 질이 나쁘거나 거칠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은 차에 타거나 해서 안 나오는 방식을 선택할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그 여왕이는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더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보험사 부르고 보험사가 올 때까지 밖에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겠죠. 그 사람이 조금만 예의 없어도 이 사람은 분명히 더 많은 화를 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내 캐릭터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 본질이 캐릭터가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절제일 때 그 사람의 모습 바라보는 모습과 내가 여왕일 때 바라보는 모습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거기다가 또 상담사가 오류를 발생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편견이요, 경험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황제에 대해서 내가 심판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 없다 이랬을 때는 이 캐릭터들을 왜곡시켜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상담 자체가 올바르게 진행되기 어렵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상담사는요, 이 본인의 성격과 그 다음에 편견과 경험에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부처님을 찾아가고 하느님을 찾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그 탁한 마음 있잖아요. 예, 그것을 싹 가라앉히는 그런 트레이닝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과 마음 공부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내담자가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내담자는요, 내담자도 감정이죠. 예, 우리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담자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나요? 상대를? 아닙니다. 자기 감정대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죠. 자, 내 남자친구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나이 42인데 근데 나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이 여자분들은 이 내담자는 저에게 와서 이 남자친구가 마법사예요, 솜씨가 좋은데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42살 먹었는데 호프집에서 알바해요, 주방 알바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죠? 네. 혹여 그 사람이 진짜 마법사일 수도 있고 황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확률은 많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를 좀 하자면 내담자가 상대를 많이 사랑할 때는요, 그 상대를 과대평가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적당한, 정당한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되게 높이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를 관심이 없거나 상대를 하찮게 여길 때는요,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단히 능력 있고 실제로는 대단히 젠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남자는 그 남자를 소년으로 보거나 아니면 나쁜 면 일부분, 예를 들어서 내 앞에서 뭐 집안 자랑을 했다 그랬더만 악마야, 뭐 돈만 좋아하고 뭐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 우리 선보러 갔다 오는 여자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딱 꽂히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본질은 관심도 없어 하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타로 카드 안에요, 모순되는 구조가 보여요. 네. 자, 봅시다. 과대평가했어요. 아까요. 네. 아까 호프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42살의 남자예요. 근데 뭐 저한테 와가지고 그럽니다. 막 이제 허세를 부려야 돼요. 이거는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42살의 호프집 알바를 하는 남자를 사랑한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과장을 합니다. 그런데 타로 카드에서 보면, 한쪽에서 보면 마음이 무너져 있고 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 마법사도 황제도 아닌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현실에 42살의 호프집에 주방 아르바이트를 한다. 근데 정말로 마법사다. 그래서 요리 배우고 바로 나와서 자기 일을 하면 정말 잘할 사람이다라고 하면요, 무의식이 걱정 안 합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그 캐릭터 맞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데 불안해요, 힘들어요,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럴 땐 뭐예요? 무의식이 아는 거예요. 의식이 거짓말해도. 이해되시죠? 예. 자, 반대로 과소평가했을 땐 어떻게 될까요? 남자 별로예요. 근데 한쪽에서 막 빵빠레 카드, 막 이상형 카드 나오고, 뭐 마이너 카드에서 행복해 죽겠어요 막 나오고 그래요. 그때도 무의식은 아는 겁니다. 네가 의식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무의식으로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마음을 줘봐 라고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럴 때 내담자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정리를 하자면 타로카드, 제가 가르쳐드리는 타로카드는 내담자의 무의식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를 찾아낼 수 있고 성격을 찾아낼 수 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오류는 세 가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상담사의 욕심, 너무 급하게 한 번에 찾아내려고 하는 욕심. 근데 요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상담 경험이 쌓이고 마음 공부 많이 하시면 정말 나중에는 한 번에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한 지 한 5년 채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사 자체의 오류, 본인의 성격, 그 다음에 편견, 경험에 의해서 오류가 생긴다. 이것은 명상과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선입견이라든지 어떤 내 성격에서 보는 한계점을 좀 넓히자. 마음이 탁한 것을 가라앉히자.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이 쉽게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담자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로 극단적인 예. 이것은 어쩌면 자기 방어 내지는 습관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논리적 구조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과대망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과소평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상담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죠? 자,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현실에 직면했을 때 분명히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린 준비해야겠죠. 그 다음에 과소평가했어요. 과소평가해서 상대를 막 무시해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인데 무시당하면 아마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겁니다. 그럴 때 이 내담자가 좋은 인연, 좋은 사랑,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 또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좀 알고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격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성격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